교사나 아이나 게임을 하는 이유는 재밌기 위해서 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게임에서 졌을 때 진짜 기분 나쁜 걸 어떻게 하냐고요. 안녕하세요, 한다할인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 영상에서는 게임을 할 때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요인과 그 다음에 게임 시 규칙도 잘 지키고 웃으면서 게임을 마무리하기 위한 지도 팁 6가지 중에 4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간단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교사 및 아이들이 게임의 목적을 아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인식하기. 두 번째,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게임 방법인지 점검하기. 세 번째, 게임 수업 진행 시 아이들에게 적합한 장소 선택하기. 네 번째, 아이들에게 게임 방법 및 규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은 나머지 2가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5번째, 게임 규칙을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저의 경우에는 게임 규칙을 아이들이 잘 지키도록 하는데 아이들의 욕구를 조금 이용을 해요. 자,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어떤 욕구가 많이 올라온다고 얘기를 했죠? 네, 바로 승부욕입니다. 자, 아무리 누리려고 해도 이 승부욕은 잘 눌러지지가 않고 아이들은 그 욕구로 게임을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게임 점수에 규칙 점수를 줘요.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게임 시작하기 전에 한 2-3번 정도 아이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게임 규칙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조금 유도를 하는 편이에요. 자,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교사들이 좀 궁금해하는 사항이 있어요. 바로 궁금해하는 사항은 게임 도중에 규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 대처법은요, 저는 2가지라고 생각해요. 게임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바로 멈추기, 그 다음에 게임이 마무리된 후 규칙을 지키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기. 자, 하나씩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게임 규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게임을 멈추는 방법의 장점은요, 아이들이 게임의 그 규칙,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단점은요, 게임하는데 중간에 딱 멈춰버리면 그 맥이 끊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규칙을 안 지킬 때마다 계속 멈춤 하면 애들이 굉장히 이제 뭐 승부욕이고 뭐고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 자체가 떨어지게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요, 중간에 게임을 잘 멈추질 않아요. 아이들이 물론 반칙을 하더라도 저는 그거를 잘 상세히 관찰을 하고 있고, 하지만 멈추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도 게임 도중에 멈춤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언제 멈춤을 하냐면요, 1-2명의 아이들이 아니라 양쪽에서 편게임을 하는데 애들이 지속적으로 반칙을 계속 하고 있다. 이럴 때는 저는 얘들아 잠깐 멈춤이라고 해서 멈춥니다. 이때 멈추는 거는요, 1-2명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그 게임의 규칙을 어긴다라는 것은 그 게임 규칙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모호했거나 애매했거나 혼란스럽게 하거나 또는 아이들 수준에 맞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멈출 만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속 진행을 하더라도 그 게임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멈추고요. 얘들아, 게임 규칙을 지키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게임을 잠시 멈췄어. 여기에서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선생님 봤더니 이렇게 하는 친구, 이렇게 하는 친구,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혹시 얘들아, 선생님이 정한 그 게임 방법 이렇게 돌아오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진 친구가 있니? 혹시 힘들었던 친구 있어?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반칙을 하는 그 상황, 실수를 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아이들이 혹시 수준에 맞지 않는 건 아닌지, 뭔가 어려웠는지, 아니면 뭔가 모호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호했다면 다시 명확하게 얘들아,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딱 끊어서 진행하면 되고, 만약에 아이들이 선생님 근데 그거요 좀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려웠어 이렇게 하면 그래? 그렇다면은 조금 더 쉽게 방법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좋을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하기가 조금 더 편하겠어?
물어본 다음에 게임 방법을 수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수정해요. 아이들하고 수정해서 그러면 얘들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뀐 게임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제 보여줄게 라고 해서 교사가 제시범을 보이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우리가 지금 게임 방법을 바꾼 거야. 지금부터는 이렇게 게임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명확히 하고 다시 게임을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저의 경우에는 중도의 게임을 멈추는 경우는 많은 아이들이 반칙을 할 때는 그 게임의 방법 명시나 또는 게임의 방법 수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멈추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하거나 또는 게임 방법에 맞게 아이들하고 함께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게임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게임이 마무리된 후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해 보자면 우선 제가 이야기 드릴 게 있어요. 저는 릴레이 게임, 평게임 나눠서 하는 릴레이 게임을 진행할 때 아무리 릴레이라고 해도요. 전체 릴레이 게임은 처음부터 진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러면 선생님이 통솔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야기할 것도 너무너무 많아지고 그렇게 하면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통솔하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요. 릴레이 게임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두 팀이면 거기에서 각각 4-5명씩만 나오도록 해요. 그러니까 미니 릴레이를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요. 4-5명이 릴레이 하는 거는 금방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4-5명이 그 중에서 한두 명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 거는 교사가 기억도 하기 쉽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해놨다가 이렇게 그 한 타임의 게임이 끝나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먼저 게임이 마무리가 되면 아이들한테 얘들아 어떤 팀이 먼저 들어왔지? 그래 여기 팀이 먼저 들어왔어. 그래서 1점을 줄게 하고 1점을 줬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선생님이 봤더니 그런데 뭐 하늘팀은 규칙을 잘 지키는데 바다팀은 2번 규칙을 지키지를 못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규칙을 잘 지킨 팀에 점수를 이렇게 주도록 할게 라고 애들이 보는 눈앞에서 점수를 줘요. 저의 경우에는 아이들하고 처음에 그런 거를 다 정해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학급이 만들어지고 나서 아이들하고 제일 처음 게임을 시작할 때 그때 얘기를 많이 나누기는 해요. 규칙 점수 우리가 몇 점을 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게임에서 먼저 돌아온 팀이 1점을 받는다면 규칙 점수는 더 높게 책정을 하는 편이에요. 2점 정도로. 그렇게 정한 점수를 줘요. 근데 만약에 양쪽이 다 규칙을 잘 지켰어요? 그럼 2점 주는 거예요. 그렇게 미니게임에서 돌아올 때마다. 네, 그렇게 추가 점수를 주는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알죠. 일찍 돌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규칙을 잘 지켜야만이 우리가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아이들이 느끼게 되면서 규칙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미니게임을 4-5명씩 진행하죠. 그러면 얘네가 들어가요. 다음에 안 한 4-5명이 또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네도 또 게임에서 돌아오면 제가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겠죠. 어느 팀이 먼저 들어왔니? 근데 이 팀이 규칙을 잘 지켰네. 규칙을 또 줘요. 그러면 아이들은 반복적으로요. 선생님이 마무리되고 규칙에 대해서 언급하고 점수를 받는 모습을 보고 듣게 돼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규칙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고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 인지를 하게 돼요.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규칙을 잘 지켜야 되는구나 자연스럽게 애들이 느끼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이들한테 반복적으로 규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편이고 그리고 미니 릴레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규칙에 대해서 인지를 잘 하게 되죠. 그러면 저는 그때 전체 릴레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니 릴레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규칙에 대해서 잘 알게 됐어요. 그러면 전체를 통솔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고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한 사항도 거의 없어요. 그때 이미 다 사전에 다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미니 릴레이를 진행한다면 그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규칙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도 된다라는 거. 한두 명만 안 지켰을 때는 저는 어찌됐던 간 게임이 마무리된 다음에 내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 이유는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맥을 끊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거를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던 간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거는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게임의 규칙을 잘 지켰을 때 그것이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점수에 반영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이 게임의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6번째는요. 게임의 목적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하는 거네요. 네, 아이들이 그 게임의 목적이 즐거움이다. 이거를 인정하는 데는 사실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실현되는 시간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교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도 전략을 짠다면 이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앞당길 수 있는 그 방법은 3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요. 게임이 끝난 후에 승패보다는 즐거움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승패를 나누는 편게임을 진행을 했다면 당연히 점수를 알려줘야죠. 그것 또한 중요해요. 그치만 그 점수에 대해서 말한다는 걸 여러 번 말한다거나 그 팀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뭔가 이야기를 한다거나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언급할 때는 아주 가볍게 딱 한 번만 저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몇 대 몇으로 하늘팀 승리하고 한 번만 말해줘요. 걔네가 좀 즐거워하겠죠. 그럼 약간 와 할 때 바로 진 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 선생님 보니까 하늘팀이 이겨서 하늘팀은 많이 이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 같은데 얘들아, 바다팀 친구들 좀 볼래? 그래. 선생님 보니까 바다팀 친구들은 조금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선생님이 아까 바다팀 친구들이 게임을 하는 거 봤거든? 근데 너무너무 즐겁고 재미있게 게임을 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그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았어. 얘들아, 게임을 왜 하는 거지? 하면 애들이 재밌기 위해서. 그래, 재밌고 즐겁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 봤더니 아까 바다팀 친구들이 그렇게 재미있고 즐겁게 했다면 선생님은 바다팀 친구들도 너무너무 잘한 거라고 생각해. 얘들아, 바다팀 친구들 너희들도 잘했어. 이렇게 한번 교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교사가 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일그러진 표정이 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이때 안 듣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다 귀로 다 듣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말해주고 안 해주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를 게임을 할 때마다 교사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이들이 계속 들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맞아, 즐겁게 했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는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2번째는요. 게임 후에 진 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날에는 제가 앞서서 방금 전에 이야기해 드린 대로 이제 진 팀의 아이들한테 승패보다 즐거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날에는 아이들의 이런 속상한 마음을 조금 알아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유독 많이 속상해하거나 화가 나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에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은데요. 얘들아, 바다팀 친구들 표정을 보니까 오늘 좀 이기지 못해서 그런지 좀 많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친구들이 많은데 어떤 기분인지 이야기해볼 친구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생님, 저 진짜 이기고 싶었는데 이기지 못해서 좀 많이 속상해요, 화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사는? 공감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 재밌긴 했지만 그래도 이기고 싶었는데 이기지 못해서 좀 많이 속상했나 보구나. 선생님이라도 좀 그런 감정이 느껴졌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좀 공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상대팀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얘들아,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미미가 이렇게 해서 좀 속상하고 화나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듣고 하늘팀 친구 중에서 혹시 힘이 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줄 친구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이긴 팀 친구들 중에서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네, 그렇게 이야기를 뭐 이렇게 주고받고 한 2번 정도 한 다음에 제가 얘기를 의도적으로 하죠, 아이들한테. 얘들아, 우리 오늘 게임을 아주 즐겁게 하기는 했는데 조금 속상해하는 바다팀 친구들이 먼저 교실에 돌아가도록 우리 하늘팀 친구들이 양보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전 항상 놀이실에서 이제 게임을 진행하면요, 아이들이 그렇게 먼저 교실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조금 이긴 팀 친구들한테, 진 팀 친구들한테 양보를 좀 해줘라, 우선권을 좀 줘라, 이렇게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네, 해요. 기분이 좋아했어요, 걔네는. 그러니까 양보 무조건 해주거든요. 그러면 고마워 얘들아, 너희들이 양보해준 덕분에 우리 누구누구 친구들이 먼저 가게 돼서 좀 기분이 조금 위로받았을 것 같아, 좀 괜찮아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먼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고마워라고 얘기하도록 하고요. 네.
어찌됐던가 저는 이렇게요, 조금 우쭈쭈 하면서 달래주는 작업을 조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런 작업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긴 팀 아이들은 나는 즐겁지만 상대는 즐겁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 상대는 기분이 상했을 수 있다는 거를 느끼면서 이제 내 입장과 상대 입장을 생각하게 되는, 즉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친구가 졌기 때문에 충분히 속상할 만하다는 거, 그것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위로해주는 방법, 그리고 속상한 사람을 위한 배려 등을 그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리고요, 진 팀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느끼는 그 감정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 왜냐하면 공감받고 위로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위로받는 경험을 하는 거, 그리고 감정이 변하는 경험을, 어떻게 변해요? 게임에서 져서 지금 속상하고 화났죠. 하지만 위로를 받으면서 감정이 좀 괜찮아져. 이런 감정들을 경험하는 게 저는 굉장히 아이들한테 의미 있게 다가가는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아이들이 경험하면서요, 그 진팀 아이들이 꼭 항상 속상하고 화나지만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충분히 내가 예전에도 게임을 했을 때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위로받는 경험을 했고, 내 감정에 수용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점점 순간은 조금 기분이 그렇지만, 내 감정은 지금 이렇지만 게임을 내가 즐겁게 해서 했다면 난 지금 기분 괜찮은데?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아이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왜냐면 저 게임 오늘 재밌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나중에는 생기거든요. 그럼 교사가 그거를 덥석 물어서 그래 얘들아, 어떤 친구는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래, 어떤 친구는 게임 재밌게 했다면 그게 게임을 한 이유였기 때문에 저렇게 기분이 좋다고도 얘기하네? 맞아 얘들아,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결국은 오게 돼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똑같은 팀인데 나는 속상한데 쟤는 안 속상하네? 맞아, 게임을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과정을 진행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게임의 목적인 즐거움에 대해 인식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교사나 아이나 게임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재밌기 위해서 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게임에서 졌을 때 진짜 기분 나쁜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쵸? 네.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에서 졌을 때 진짜 기분이 괜찮도록 하려면 교사의 애쓰는 노력이 조금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에는 대집단으로 모여서 말로만 이야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동화책을 활용하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손인형을 활용하기도 하는 등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게임의 목적인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갖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한테 계속 그 즐거움에 대해 노출하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손인형을 활용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처음에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지난번에 뭐 게임 장면을 보여주면서 얘들아 이거 했던 거 기억나니? 기억나요. 근데 그때 선생님은 어떤 게 떠오르냐면 게임이 마무리되고 난 후에 어떤 친구들이 많이 기분이 상했던 거, 또는 이 친구들이 기분이 좋았던 게 기억이 나는데 혹시 너희들 기억나? 하면 네, 기억나요. 이때 기분이 어땠는지 이야기해볼 친구 있니? 뭐 이렇게 하면서 아마 도입을 시작하겠죠. 도입을 시작하고 나서 얘들아, 그런데 오늘 이런 너희들 게임한 것처럼 이 게임과 관련해서 미미가 너희들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고 찾아왔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 한번 미미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미미야 나와라. 미미 나와요. 그럼 이제 미미가 어떤 얘기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게임에서 져서 너무 속상하고 화나고 슬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교사가 처음에는 그 미미 이야기에 공감을 해줘요. 그래, 뭐 게임에서 져서 뭐 많이 속상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해주는 것처럼 공감을 많이 해줘요. 그 다음에 교사가 물어보는 거죠. 얘들아, 이렇게 속상해하는 미미한테 조금 해줄 이야기 혹시 있는 친구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만 이야기를 해줘요. 많이 속상했겠다, 공감하는 아이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아이인 경우에는 너가 재밌게 했다면 된 거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아이도 있는데, 만약에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교사가 얘기해주면 돼요. 얘들아, 그런데 선생님이 미미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미는 꼭 이겨야만 기분이 좋은가 봐. 근데 우리 지난번에 헤어런 친구들 할 때 보니까 꼭 이기지 않아도 행복하고 기쁘고 재밌었던 친구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미미한테 이야기해줄 친구 있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게임을 재미있게
재밌게 했다면 괜찮은 거야. 게임은 재밌기 위해 하는 거야. 이런 말이 아이들의 입에서 나와요. 미미한테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미미가 그걸 듣고 어떤 반응을 한 다음에 이제 미미를 보내줘.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다시 한번 마무리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얘들아, 오늘 미미가 뭐 때문에 찾아왔는지, 그리고 이제 미미가 어떤 말에 위로를 많이 받았고 어떤 말을 하면서 떠났는지. 얘들아, 선생님도 근데 깜짝 놀랐어. 너희들이 미미한테 게임을 하는 이유는 즐겁기 위해서, 재밌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 보고 선생님이 정말 너희들이 이제는 게임을 할 때 즐겁고 재밌기 위해서 게임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조금 너희들이 대견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어찌 됐던 간 자신이 맡은 반 아이들이 유독 승패에 집착을 한다면 그걸 조금이나마 내려놓게 하기 위한 이야기의 접근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아이들과 게임을 할 때 아이들이 게임의 목적을 잘 인지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지도하면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게임 시 게임의 목적을 인지하며 게임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 팁. 첫 번째, 교사 및 아이들이 게임의 목적을 아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인식하기. 두 번째,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게임 방법인지 점검하기. 세 번째, 게임 수업 진행 시 아이들에게 적합한 장소 선택하기. 네 번째, 아이들에게 게임 방법 및 규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다섯 번째, 게임 규칙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 느끼도록 하기. 여섯 번째, 게임의 목적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 마련하기입니다. 와우, 여러분들 영상이 꽤 길어졌죠? 네, 아이들과 게임을 할 때 아이들의 규칙도 잘 지키고 그리고 웃으면서 게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승부욕이라는 강한 욕구를 이기기 위해 교사도 그만큼의 지도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두 영상에 걸쳐서 정말 많은 것을 이야기한 것 같지만 최종 핵심은 단 하나예요. 바로 게임을 함에 있어서 목적 알기입니다. 목적 인지하고 목적 알기예요. 자, 이것은 근데 사실 게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모든 수업과 모든 놀이 그리고 모든 일상에 있어서 진정한 목적을 교사와 아이들이 인지하면서 그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추구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상당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떤 수업을 진행하거나 어떤 놀이를 하거나 또는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진짜 그 진정한 목적을 아이들이 추구할 수 있도록 도우는 교사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웃으면서 재밌고 즐겁게 게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도록 할게요. 안녕!